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프티2 강독 이어나갈게요. 제가 타프티2 강독 녹화를 아주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는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 28일입니다. 기존의 구간에 있던 영상들이 완전히 다 이동을 해서 재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타프티1 강독도 모두 완료가 됐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죠. 이제는 타프티2를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부, 타프티2 책에 보시면 제 7부 의도의 따은 머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는요, 페이지 339페이지고요. 연관된 주제는 함께 묶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갈 주제를 이렇게 미리 적어놨습니다. 복잡하죠? 오늘 진도는 연관된 주제를 함께 묶어서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내용이 빈약하면서도 이게 건너뛰면서 사실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서 제가 공통된 주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책을 펴가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7부에서 다룰 주제는요, 따은머리에 대한 얘기예요. 따은머리는 타프티의 핵심이죠. 타프티 하면 따은머리, 트랜서핑 2.0 버전 하면 타프티인데 타프티 하면 따은머리. 그래서 따은머리를 알아야 돼요. 따은머리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따은머리, 진짜 이 따은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따은머리 기법. 그래서 따은머리를 활성화해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심상화를 하는, 그래서 트랜서핑 심상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트랜서핑 2.0 버전의 핵심이고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서핑을 다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실전 매뉴얼 하나를 건져내야 되는데, 이 실전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게 바로 따은머리 기법이에요. 따은머리 기법. 결국은 따은머리 기법을 내가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트랜서핑 1.0에서 2.0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될 거고요. 트랜서핑 1.0에서 2.0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트랜서핑 1.0에서는 주로 펜듈럼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중요성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내부 의도, 외부 의도 이게 많이 했어요. 이게 모두 이제 강력하게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은머리에 다 통합이 됩니다. 따은머리 활성화하고 심상화한다는 얘기는 곧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거고, 미래 프레임을 비춘다는 것은 곧 기존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화 필름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이 얘기인데 실전 기법이에요. 실전 기법. 그래서 1.0 버전에서 어떤 개념상의 이해가 됐다면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물론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모으고 엑기스, 결정체를 추려내서 하나의 강력한 기법화한 것을 말하자면 트랜서핑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현재 알려진 타프티 따은머리 기법.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은머리 기법을 사용해라. 그 안에 펜듈럼 벗어나기도 있고, 걸려들지 않는 거 있고, 중요성 낮추는 것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통합되는 겁니다. 따은머리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명쾌해요. 네, 방법도 간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금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감각을 키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다발인 따은머리 부위, 이 에너지 다발이 에너지 외부 중심이라고 하죠. 외부 중심이 원래는 있었는데 퇴화됐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습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 뭐 정답 찾기 해가지고, 네, 이 정답, 따은머리입니다. 네, 이 따은머리 위치는 정답, 견갑골 사이에 몇 센치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답 찾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몸이
몸의 주인인 내가 직접 스스로 경험적으로 이것을 찾고 감각을 키우고 강화하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될까요? 요즘에 이 딸깍이란 말 많이 하던데. 예? AI 딸깍해서 뭐 1,000만 원 번다.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다못해 이 다운머리 기법이 강력하다 얘기하지만 이 책에서 특히 7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연습해라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연습해라. 연습은 하루하고 끝나는 게 연습인가요? 아니죠. 연습은 반복하는 게 연습이에요. 반복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꾸준히 지속해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건 하기 싫어. 그리고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때려쳐. 그리고 강력한 뭔가를 원하죠. 아니 다운머리 그렇게 강력하다며 왜 안 돼? 그거 얼마나 어떻게 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엉망이에요, 엉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프트 1권 보시고 뭔가 감을 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타프트 2 이걸 보시고 감을 잡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특별히 이 7부에 있는 내용, 의도의 다운머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직접 실천을 해보셔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서 저렇게 타면 되는구나.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쭉 갑니까? 이해했다고? 아니잖아요. 제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시험 문제 정답 찾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딸깍 이렇게 살려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딸깍 해가지고 돈 벌고 딸깍 해가지고 인생이 풀리고 딸깍 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고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자극 안 합니다. 여기 답을 안 줘요. 딸깍 찾아가세요. 트랜서핑 타프티를 이 딸깍 기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의 인생을 보는 태도를 바꿔주는 이 프레임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딸깍 찾듯이 와가지고 다운머리 딸깍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이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거기 가세요 그냥. 아셨죠? 잔소리 합니다. 자, 의도의 다운머리. 오늘 제가 묶어서 다루는 주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현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묶은 겁니다. 각각의 페이지의 핵심을 말해봐라 그러면 현존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현존하기입니다. 다운머리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다운머리 기법,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운머리를 하기 위한 마음, 자세, 우리의 위치. 지금 너 어디서 지금 다운머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마음이 어디가 있어? 너의 의식이 어디가 있어?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야? 잠들어 있어? 깨어 있어? 우리 가끔 왜 졸릴 때 너무 잠을 못 자면요. 엄청나게 피곤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고개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졸음운전이 위험한 거죠. 어쨌든 너무 피곤할 때 헛소리 할 때가 있어. 헛소리 할 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운머리를 하는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먹혀요. 자동차 보면 이제 공회전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딱 잡아놓고 악셀 밟으면 윙 한단 말이에요. 굴러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고 배기가스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공회전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확실히 하든가 안 하려면 때려치든가 아니면 접어두든가 접어둬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뭐.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유행을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법의 도구를 찾고 계십니까? 딱 여러분들은 속기 좋다. 사기당하기 딱 좋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 차리라는 잔소리를 제가 자꾸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존하기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정신 어디가 있어? 정신 차려. 야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볼따구를 때릴 때 있잖아요. 야 정신 차려.
잠 깨. 야, 정신 차려. 물 한번 촥 붓고, 정신 차려. 그럼 이제 눈 탁 뜨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왜 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네? 맞아. 깜빡 졸았네. 이제 정신이 들었어.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든 상태에서 뭘 해도 해야지. 정신도 못 차리고, 정신 팔려 있는 상태에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냐 이겁니다. 제가 이 다운머리 심상화 할 때 그 비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운머리 활성화 된다는 것은 메타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메타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타력을 일종의 전류, 전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원과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매개체가. 그래서 콘센트가 있고 플러그가 있고 다운머리 활성화하는 곳,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 꼽히는 거고 연결이 되는 순간 전류와 연결이 일어나서 끌어오는 거죠. 그 힘을. 그래야 뭘 합니까? 이 심상화하는 걸 제가 뭘로 비유했어요? 이 스크린에 영사기에서 영상을 비추는 거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영상이 이제 작동을 하죠. 왜? 연결이 됐으니까. 메타력이라는 전원과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코드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한 상태에서 제 아무리 뭘 돌리려고 해봐야 되나?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현존하기 상태란 말입니다. 현존하기가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았는데 정신이 나가 있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뭘 먼저 해야겠어요? 자, 정신이 팔려 있다. 정신이 나가 있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일상에서.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럼 이 팔려 있다는 건 누가 사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얘기에 누구한테 저당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뭐냐 이 대상이. 이걸 아는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 있고 팔려 있는데 이제 정신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들어온다. 정신이 들어온다. 정신이 든다. 정신이 난다. 정신 차린다. 이 상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팔려 있고 나가 있는 것은 외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부 스크린은 뭐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극들 여기에 혼이 나가 있어. 내부 스크린은 뭐예요? 안에서 막 들끓는 온갖 상념들, 생각들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 이럴 때 뭐예요? 의식의 중심은 힘을 못 쓰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다 까먹고 그냥 외부에서 끄는 대로 가고 내부에서 밀어내는 대로 가고 정처 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두쫑쿠 유행이에요. 이거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했느냐. 진짜 이거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남들이 줄 쓴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쓰는 거야? 아니면 네가 좋아서 갔는데 줄이 서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쫑쿠는 하나의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또 바뀌어요, 이거. 요즘에 봄동 비빔밥 이러는데 또 바뀌어요, 또.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이 두쫑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을 계속 바꿔요. 본질은 뭐다? 이 펜듈럼 현상, 펜듈럼의 미끼, 펜듈럼의 규칙. 너는 여기에 정신이 나가 있고 팔려 있느냐? 아니면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오롯이 온전히 너의 선택을 한 것이냐? 이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펜듈럼 안의 세상에 살지만 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펜듈럼을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잠든 상태에서 네 인생 산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최고야 아니면 네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신 나간 상태에서 조종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찾는 순간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신 나가 있어. 어리 빠져 있다 이러죠. 어리 빠져 있다. 정신이 나가 있어. 멍해 그냥.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때문에 어디에 이걸 찾아야 돼요. 어디에 무엇에 정신이 그렇게 혹사당했느냐. 그럴 때 다시 그 대상을 찾는 순간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온 순간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트랜서핑 강독을 그렇게 듣고 심리맨 잔소리를 그렇게 들었는데 펜듈럼 이걸 또 까먹고 있었네. 그래, 펜듈럼. 그 다음 타프티에서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나의 위치, 선택권자의 위치.
이거를 망각했네. 의식의 중심. 이걸 잃어버렸네. 다운머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 중심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부 중심을 사용하느라 내 양미간에 그냥, 세로로 두 줄이 그냥 아주 진하게 박혀버렸네. 정신 차리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내 인생, 내 몸뚱아리 주인인데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는 문제르지만 나는 나잖아. 빨리 그걸 알아차려요. 나는 나. 문제는 문제, 상황은 상황. 나는 나. 나는 나.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는 나. 정신을 차리고. 나가 있던 나를 차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운머리 알고리즘에서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그러죠? 예.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뭐예요? 내가 어디 정신이 나가 있었네? 현실에, 외부에 이런 자극들에 정신이 나가 있었네? 오롯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정신도, 나 자신이 보여. 예, 자의식이 뭐 다 팔려 있었네? 가만히 있어. 나는 나지. 예, 나는 나지 뭐. 끝. 거기 뭘 더 해요, 뭐. 예? 초라한 나, 예? 망해버린 나, 이생망 나, 예? 연약한 나, 고난의 연속인 나. 뭘 거기다 더 합니까? 다 지우시고 그냥 나는 나라니까요. 거기에 붙는, 따라 붙는 온갖 수식어. 그게 지금 나를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팔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빨리 떼내란 말이에요. 떼내. 그럴 때 온전히 정신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내 위치 어디 갔어? 내 위치. 나는 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선택권자. 현실 조종자, 현실 통제자. 그럴 때 뭐예요? 정신이 이제 들어. 이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갑자기, 이거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잠을 잤는데, 여러분, 자다 보면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꾸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 뜨고 한동안 멍해요. 보통 꿈은 안 그래요. 그냥 눈 뜨면 현실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거는 너무 현실적인 꿈을 꿔요. 그리고 꿈에서 막 울어. 아니면 엄청 웃어. 그리고 엄청 긴박감 있는 스릴을 느껴. 막 이럴 때는요. 눈 뜨고 나가지고 잠깐 멍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쫙 이렇게 들어와, 정신이. 그리고 맞아. 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딱 들어와요. 왜냐면 처음에 눈 뜨면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 어디지? 이런 느낌 들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전신마취 해보신 분도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저도 한 2번 해본 것 같은데 전신마취하고 정신이 들 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딱 그 느낌이 듭니다. 현실에서 그냥 이 생각을 딱 해서 정신이 팔려있던 게 돌아오게 되면 딱 이 느낌이 들어요.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현존의 느낌입니다. 현존하기라는 거, 뭐 현존이 뭐 어떻고 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이거야, 한마디로. 현존에 대한 이미지를 무슨 도사들이 돛 닦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정신 차려라. 명상한다고 현존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는데 얼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명상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상하다가도 현존해야 돼요. 명상 때려치고 현존해야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목을 보고 바로 내용으로 책으로 들어가면 이야기 끝날 겁니다. 먼저 339페이지 아름답고 행복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현존해라 이 뜻인데요. 왜 그럼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현존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면 바깥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서 아우라가 난다 이 뜻입니다. 뭔가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라. 뭐 엄청 화려하게 꾸며서 그런 게 아니야. 엄청 예쁘거나 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마치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예쁜 여인이나 아니면 남성이 지나가면 눈길이 한 번 더 갈 때 있죠. 아니면 엄청 희한하고 멋있고 끝내주는 차가 지나가면 한 번 눈을 이렇게 멈추고 다시 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태도,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팽이에서 반딧불이가 됐거든, 이 사람은. 빛을 낸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그래서 현존 상태에 있을 때 현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름답고 행복한 자들이다. 이 생각,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1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단락. 사람들이 너희에게 왜 호감을 가지겠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림자 왕국의 반딧불이와 같다. 너희가 현존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네, 이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따은머리 활성화. 따은머리 활성화가 어렵습니까? 그럼 일단 현존하기. 현존하기란 말이 어렵습니까? 그럼 일단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서 나는 나. 네, 오롯이 나는 나. 선택권자. 현실 지배자 위치에 딱 오시기 바랍니다. 정신 딱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실. 예, 눈빛과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뭐 어깨에 수그려 있을 수가 없어. 어깨가 쫙 펴지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려고 뭐 구호 외칠 필요가 없어. 예? 당당하자고 뭐 당당하다 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자 이렇게 구호 외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이제 그 겉군기입니다. 겉군기. 속군기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현존의 상태에 들어가면 속군기. 예, 자연스럽게 알맹이가 탁 생기는 겁니다. 텅 비어 있던 사람이 그냥 좀비 마네킹이었던 사람이 알맹이가 딱 생기면은 뭐예요? 생기가 들자. 생기가 살아있으니까. 예, 딱 그 느낌입니다. 342페이지로 갈게요. 우리는 함께 해. 예, 여러분 당황하셨습니까? 이거 오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죠, 보통. 우리는 함께 해. 건데, 함께 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함께 여기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해라.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흉내내기란 기법이 있죠. 흉내내기 기법. 이거 다 다룬 내용이에요. 흉내내기 기법. 다른 말로 연기를 해라. 왜? 너는 특정한 시나리오 안에 특정한 배역을 맡고 그것을 펜듈럼이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해 주면 된다. 그 배역을. 그래서 너의 역할을 연기를 해라. 연기하라는 얘기는 뭐 거짓말 해라 뜻이 아니라 기꺼이 그걸 해줘라. 그런데 왜 연기하란 말을 씁니까? 이것은 시나리오, 펜듈럼의 시나리오니까 내 시나리오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 배우가 아무리 배역을 몰입해서 배역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잠든 상태는 뭡니까? 배역을 맡아서 배역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녹화 끝내겠습니다. 촬영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배역에서 못 나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 상태라면은 이 연기를 잘 수행해낼 뿐만 아니라 이 연기에서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흉내내기를 해라. 흉내내기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는 함께, 뭐예요? 이 우리는 함께는 펜듈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타프티 개념으로는 시나리오. 다른 배역들. 네. 그래서 제가 그 트루먼 쇼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영화지만 잘 만든 영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그 세트장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주죠. 그때부터가 이제 흉내내기인 거예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책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344페이지. 모두 함께라는 말은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따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내용 이제 책 읽는 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각주가 나와 있지 않아서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 시국에 쓰여진 것 같아요. 이 글을. 약간 풍자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격리했잖아요. 자가격리. 그 다음에 뭐 거리두기. 그런 거 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코로나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었는지 트랜서핑 관점에서 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는지, 정신이 팔렸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오롯이 내 선택을 했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천국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지적을 하면 다 죽일 놈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백신에 문제 있는 거. 그건 이제 팩트예요, 지금 팩트.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좀비 노릇 할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정신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함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규칙을 따라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 이 환자, 의사와 환자로 나오죠. 이 환자는 거기서 어떤 걸 지금 찾아냅니까? 따로 또 가치를 수행해내는 거죠. 그 정신 차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존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기존의 질서를 막 거부하고 무시하고 막 나는 깨어있어 이러면서 너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적당히 맞춰주지만 그게 뭐예요? 흉내내기. 적당히 맞춰주지만 절대로 끌려가진 않아, 이거죠. 흉내내기 하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끌려가려고 했다가 고집불통 돼가지고 퇴출당하는 경우가 있어, 펜듈럼에게. 그 사이에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 하는 트랜서퍼들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 비밀스럽냐? 티가 안 나고 티를 안 냅니다. 그런데 똑같진 않아, 사람들하고.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 지점을. 아셨죠?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사가.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 병. 이것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라 이거죠. 모든 사람들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이거는 병이다, 병. 그러니까 야, 너 왜 마스크 안 써? 너 왜 거리두기 안 해? 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죠. 매장당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취급당했잖아, 완전히. 집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락 345페이지. 현존의 상태를 들키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모두와 함께 있으며 모두와 다름없이 사는 것처럼 흉내내야 된다. 딱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에 맞춰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는 뭡니까? 펜듈럼이 요구하는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맞춰주지만 그것은 뭐다? 흉내내기다. 그냥 내 배역을 소화하는 것뿐이다. 배역을 소화한다고 해서 영화 속에서 내가 악역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되나요? 영화 끝나고 내가 그 악인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따로 또 같이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조율을 잘 못해요, 우리는. 따로라고 했더니 완전히 그냥 독불장군이 돼버려. 스며들질 못해, 펜듈럼 시스템에. 그건 도태된 겁니다. 부적응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더니 완전히 펜듈럼에 그냥 빠져버려요. 집단 심리, 군중 심리, 여기 완전 빠져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 둘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자, 이제 349페이지로 갑니다. 어기지 말고 준수해라. 이거 역시 똑같아요. 현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현존의 상태에서 뭐 해라? 흉내내기 해라. 흉내내기. 흉내내기 하라는 얘기 뭡니까? 티내지 마. 적당히 펜듈럼에 복무를 해줘. 그러나 끌려가지는 마. 깨어난 상태에서 티내지 말고 적당히 펜듈럼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살아봐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기지 말고 준수해라. 펜듈럼의 규칙. 그러나 끌려가진 않는다. 끌려가진 않는다. 통제 시스템입니다. 펜듈럼은. 바디임이 옛날에 코로나 때 그 SNS로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펜듈럼의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훨씬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35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경찰관을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풍자하는 내용. 경찰관은 전형적인 조직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서 자연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말이 그거죠. 나는 나다. 예, 그래서 35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으로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멍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뭔 말이야?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간 상태. 네. 아무리 펜듈럼에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신은 차려야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조직에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봤죠? 필요할 때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필요할 때 사용하고 끝나면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펜듈럼이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나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나다가 되는 상태에서 열심히 펜듈럼에 복무하면 흉내내기의 대가 달인이 되는 거고, 나는 나다가 안 되면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 안에서는 칭송받고 뭐 훈장까지 받겠지만 나오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35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현존의 상태를 드러내지 말고 규칙을 지키며 그것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너희도 그 모든 것이 흉내내기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딱 이 얘기죠? 예, 이 얘기예요. 뭐예요? 어기지 말고 준수하라. 펜듈럼 맞춰줘. 근데 그거를 뭐 한다? 흉내내기다. 그 말은 뭐예요? 깨어난 상태에서 하고 있다. 현존의 상태에서. 내가 뭐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조직 펜듈럼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달팽이 금지 느낌표로 가겠습니다. 361페이지도 역시 뭡니까? 현존하기 그리고 흉내내기 이 얘기입니다. 361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은 이런 볼틱체로 이런 말이 나와요. 전체적인 돌봄주의 정책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인 돌봄주의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네. 이게 뭡니까? 통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제 시스템.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이게 강력하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기본 원칙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잠들어 있는 이들이 너희를 눈치채고 건드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존의 상태를 드러내지 말고 흉내내기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다. 너희가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잠에서 깨어나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달팽이 금지에 와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현존의 상태에서 흉내내기를 하는데 이 흉내내기조차도 너무 힘들다. 도저히 이건 나 못 받아들이겠어. 흉내내기조차도 싫어. 그럴 땐 뭐 해라? 시나리오를 거부해라. 따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흉내내기조차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흉내낸다? 그건 사실 현존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 현존의 상태가 아니에요. 왜? 주인의 위치를 잃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되는 거예요. 현존의 상태에서는 흉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 들 때는 뭘 해야 된다? 과감하게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 그 힘마저도 사용해야 된다. 그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뜻은 뭡니까? 이 코로나 시국으로 얘기하면 그 뜻은 뭡니까? 지나갔지만. 백신 안 맞으면 너 음식점 못 와. 너 집합 못 해. 백신 패스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너 마스크 써도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런데 도저히 그건 흉내내기로 난 못하겠어. 그러면 거절해라. 예. 코로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오늘 제가 뽑아서 한 내용을 다 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으로 이해하면 뭐다? 현존의 상태에서 흉내내기 해라 이 뜻입니다. 이거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중요한 감각이에요. 트랜서핑은 딱 이 느낌이에요. 딱 이 느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현존하기, 흉내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